네, 안녕하세요. 아도입니다. 예, 오늘은 슬랩 등반에서 손의 자세, 그리고 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이렇게 올리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슬랩 등반을 이렇게 인수나 선인 이렇게 멀티 등반 가실 때 슬랩 등반을 할 때 손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손을 어떻게 놓으시나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등반이라는 거는 사실 이렇게 사지를 다 써서 모든 신체를 다 써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말 그대로 등반이죠. 근데 등반은 아무리 발로 한다고 하지만 이 손의 역할을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뭐 페이스라든가 뭐 이렇게 뭐 홀드가 딱히 이렇게 툭툭툭 튀어나온 게 있다 그러면은 뭐 물론 사람이라는 게 중력을 거슬러서 나의 몸을 수직으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잡고 당기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근데 미안하지만 슬랩에서는 중력의 힘을 거스르면서 수직으로 나의 몸을 당길 수 있는 손홀드가 없다는 게 이제 어려운 거겠죠. 있다 하더라도 아주 작거나 아니면 손홀드가 없으면 발홀드라도 엣징으로 딱 찍고 바로바로 일어설 수 있는 뭐 작더라도 그렇게 있으면은 괜찮은데 거의 밋밋한 거죠. 이렇게 밋밋한. 그러니까는 딱히 잡을 것도 없고 디딜 것도 없기 때문에 슬랩을 따로 연습을 하거나 배우거나 자신이 이제 익숙하게 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어려워들 하시죠. 우리나라 산이 뭐 외국같이 직벽이라든가 오보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같은 경우는 산 자체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슬랩을 못하면 리딩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게 사실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손바닥, 이 손을 이렇게 등반할 때 그 슬랩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딱히 잡거나 뭐 이렇게 걸거나 해서 나의 몸을 수직으로 올릴 수 있는 홀드가 없는 곳에서는 그럼 과연 이 손은 그러면 아무 쓸모가 없느냐? 그거는 아니죠. 제가 지금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손으로 잡거나 뭐 나의 몸을 당길 수 있는 홀드가 없었을 때 그거와 같은 효과를 주는 어떤 손의 기본 자세 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이 손바닥 같은 경우는 등반하면서 많이 쓰지요. 푸시로. 밑에서 이렇게 벽을 손바닥에 붙여갖고 마찰력을 이용해서 일었을 때라든가 옆으로 밀 때라든가 이럴 때 이제 짝힘의 원리로 해가지고 이 푸시를 등반을 많이 하죠. 하지만 문제는 이 중력이라는 건 밑으로 떨어지는 힘이 이제 작용을 하는데 등반이라는 건 그 중력을 거슬러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슬러서 가기 위해서 뭔가 잡아서 당겨야 되는데 철봉을 하듯이 우리가 지금 뭐 철봉이 힘든 이유가 턱걸이가 힘든 이유가 중력은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거를 내가 힘을 줘서 일어서서 중력을 거슬리려니까 운동도 되고 힘이 드는 것과 같이, 그러면 슬랩에서 딱히 잡을 것도 없는데 그럼 이 손은 뭐 아무 쓸모가 없냐 이제 또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얘기하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갈고리. 이게 오늘 핵심 포인트예요. 갈고리. 모든 슬랩에서 기본 손 동작은 갈고리다. 왜 갈고리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짝힘의 원리로 손바닥의 마찰력으로 푸시를 할 때 밑에서 위로 올리거나 옆으로 밀거나 하는 건 되지만 이 손바닥 자체가 짝힘으로 수직으로 올라갈 땐 짝힘의 원리가 작용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뭐 스파이더맨도 아니고 껌을 붙여놓은 것도 아니고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 손바닥을 이렇게 갈고리로 해가지고 딱 하면은 이 손가락 자체의 마디마디마다 힘이 다 들어가게 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벽에다가 꽉 누르면은 이 손가락의 힘이 이 벽에 누르는 힘이 작용하면서 어느 정도 이 중력을 거스를 수 있는, 당길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 생긴다는 거죠. 이 손가락, 이 갈고리를 했을 경우에. 이게 힘이 아주 손가락이 강한 사람들은 더 큰 지지력을 얻을 수가 있죠. 예. 이런 것들을 어디서 많이 쓰냐면, 뭐 암장도 그렇고 슬랩 할 때, 멀티도 그렇고 처음 발 딛고 일었을 때, 그럴 때 뭐 이렇게 잡히지를 않잖아요. 걸리지도 않고. 예. 그랬을 때 이 갈고리로 꽉 누르면서 발을 딱 대고 스미어링으로 쭉 일어나면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내가 수직으로 나의 몸을 올릴 수가 있는 것들을 느끼실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손가락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홀드가 딱히 잡거나 뭐 이런 홀드가 없는 데서 훨씬 유리하죠. 손가락이 센 사람들이. 그래갖고 뭐 어떤 분들은 손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팔굽혀펴기를 해가지고 이 손가락에 이 악력을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얘기하려는 거는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없고, 그냥 슬랩 등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손동작은 갈고리다. 왜? 갈고리를 했을 때 손바닥을 붙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힘을 발생시킬 수 있고, 이 발생시키는 힘이 손가락 힘과 바위면에 그 거치는 바위와 밀착됐을 때 이 당기는 어떠한 힘 자체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손바닥이 그냥 거수기로 손바닥을 대고 발로만 일어나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나의 몸을 끌어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슬랩에서 선등자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위험한 게 그거겠죠. 거의 다 한 2m 가까이 올라와 갖고 클립을 할 때 자를 뽑아야 되는데 이 순간이 선등자한테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죠. 그랬을 때 뭐 손홀드가 클립 홀드 같이 핀치 홀드라든가 뭔가 이게 있다면은 클립을 더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겠지만, 여기가 벽이 아무것도 없고 발 자체도 엣징이 아니고 스미어링으로 버티고 있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게 진짜 1, 2초 상간에 클립을 하려고 하다가도 추락할 수가 있죠. 그랬을 경우에는 자를 안 뽑고 떨어지면은 자기가 올라온 높이만큼만 떨어지면 되지만, 자를 뽑은 상태에서 만약에 걸레다가 추락을 했을 경우에는 이 자를 뽑은 만큼이 플러스 알파가 되어서 추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더 위험하고 부상을 당할 확률이 훨씬 높죠. 그렇기 때문에 선등자는 항상 자를 뽑을 때는 안정된 자세에서 자를 뽑아야지, 절대 자세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를 뽑으면 상당히 위험하다. 자, 그런데 안정된 데서 자를 뽑으면 좋겠지만 어떤 등반의 환경이라는 게 무슨 뭐 안정된 자세에서만 자를 뽑을 수가 없지 않겠어요? 특히 슬랩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대부분이 스미어링으로 딱 해가지고 손바닥을 붙이고 이렇게 자를 뺀다고. 왜? 잡을 데가 없으니까. 이랬을 때 그 갈고리로 꽉 이 손가락을 구부리면은 힘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꽉 누르면은 이 지지력이 어느 정도 생긴다는 거죠. 그랬을 때 자를 뽑고 클립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인 자세에서 클립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힘은 사실 미비하죠. 그렇게 큰 힘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1%, 2%가 부족해서 만약에 클립을 하다가 내가 발이 터졌다면 1, 2%의 리스크를 이 갈고리가 채워준다면 추락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등반에서는 이런 어떤 작은 차이가 이 안전 등반하고 직결되고, 또 어떤 자신의 등반력을 향상시키고 또 하는데도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고 있는 사람과 안 하고 있는 사람의 차이는 진짜 많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등반지에 가셔가지고 이 갈고리, 항상 이 갈고리를 한번 이렇게 자신이 나 슬랩할 때 손을 어떻게 했지? 이렇게 잘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뭐랄까요, 딱히 어떠한 그 손에 대한 그 지식이 없는 분들은 한번 제가 얘기한 거를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이 갈고리를 이렇게 했을 때 본인이 보다 더 좀 안정적인 어떠한 뭐랄까요, 그 느낌을 얻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올릴까 말까 몇 번 망설이다가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등반을 제가 자칫 이게 전달이 잘못되면 모든 이게 이 손에 중심이 많이 갈까봐 그게 상당히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지 않으려고 했었던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등반은 발로 해야 되는데 손에 너무 의지하고 손을 너무 강조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가 이 영상을 안 올리려고 했다가 그래도 어떤 게 등반의 기본적인 어떠한 자세고 또 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나름대로 슬랩을 어느 정도 조금 하고 그리고 또 누구를 교육시키고 이런 입장이지만 저 역시도 이 손가락 등반에서 발로 등반을 하는 걸로 지금도 계속 노력하는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만큼 이 손에 의지했던 부분을 발로 점차적으로 프로테지를 이렇게 더 크게 이렇게 손에 의존했던 것을 발로 많이 의존하게 이렇게 되는 것들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정확한 그 발기술도 알아야 되고 또 자신이 또 그런 것들을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 이렇구나 이래서 안 터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체득을 해야 돼. 네.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안정적인 자세 그리고 또 발에 대한 기술 여러 가지가 이제 접목이 돼야겠죠. 네. 그리고 또 많은 연습을 또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손에 의존을 하게 되면은 등반의 실력이 늘지를 않아요. 어느 한계에서 멈추게 돼.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손을 강조하는 것들은 가급적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네. 그리고 항상 보면은 이 손이 등반을 할 때 뭐를 이렇게 가다가 이 손이 팍 터지는 사람이 많아. 네. 발이 터져야 되는데 손이 터진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자기 자신이 손에 의존하고 등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손으로 뜯고 간다. 발로 걸어가는 등반이 아니라 손으로 뜯고 가는 거다. 그러니까 팍 터지면 홀드가 난이도가 뭐 11, 12 가면 손 홀드가 아주 작잖아요. 근데 손에 너무 의존을 많이 하니까 팍 터져버리니까 손톱도 다치고 이 손가락도 찢어지고. 터지면 발이 터져야 되거든. 발이 터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언젠가는 고수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벌써 발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발 등반을 하고 있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프로테지를 따지자면은 발에 70이고 손이 30인 거죠. 근데 이제 발을 못 쓰는 사람들은 이게 거꾸로 되는 거지. 손이 70이고 발이 30이지. 예. 그러니까는 이 홀드가 자신의 몸을 당길 때 버텨주지 못하는 크기라면 팍 터지는, 손가락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11대를 하는데 내가 항상 터지면은 발이 터지는 게 아니라 손이 터진다 이랬을 경우에는 자신이 손에 의존하는 그게 발에 의존한 것보다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러한 것들을 점차적 옛날 같으면은 이제 50대 50이었다면 그러니까 60대 뭐 40 뭐 이렇게 아니면 이제 조금씩 가면서 70대 30, 80대 20 이렇게 자꾸 손에 의존했던 것들을 발에 의존해서 발등반을 하려고 계속 지금 저 역시도 지금도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끝이 없더라고. 네. 난이도라는 게 어떠한 게 딱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뭐 11 하면은 또 12에서도 예를 들어서 손으로 뜯고 갔다면 이제는 이제 발로 이제 그것들을 프로테지를 발로 이제 비중을 많이 두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게 이제 발로 등반하는 게 딱 됐다. 그러면 또 13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향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완성은 없는 것 같아. 뭐든지. 예. 또 말이 또 살짝 빠졌는데요. 하여튼 이 손에 의존하고 등반을 해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 등반은 발로 하는 거고 분명히 발이 주축이 돼야 돼요. 하지만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적인 동작이고 아까도 전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그 이유로 인해서 이거는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거다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등반지에 가셔서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안전 등반하시기 바랍니다.